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월요일 순서 저희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그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에 저도 지금 댓글 달려고 또 기셨군요. 예, 지금 왜 켰습니다. 이렇게 늦으셨어요? 저희가 예. 엄청 기다리고 있었는데. 월요일의 남자가 아니라 월요일의 인간. 알겠습니다. 연함이 평등하고 예, 모두가 예. 성평등한 나라 월요일의 사람. 상황에서 월요일의 남자 이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네. 미국에서 기자회견할 때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네. 우리 한국 여기자를 지목한 것은 그 어. 중앙일보 10일 걸었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상황을 보면 미국은 여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둘 다. 그러니까 한국 이제 박 대통령께서는 한국이 여성들이 사회 전반에 여전히 진출이 안 돼 있고 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당하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질문에서 한국 여기자를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걸 시비를 걸었더라고요. 중앙일보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퍼머티브 정책이라 해서요. 어퍼머티브 폴리스라 해서 실제로 이제 소수자라든지 사회 약자를 우대해주고 먼저 배려해주는 정책들이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가 좀 어색하긴 어색한 모양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여기자를 지목하니까 네. 그렇다고 그럼. 그걸 비난적으로 기사 쓸 일은 아니죠. 네. 예,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의 인간 안진걸 나타났어요. 왜 늦었느냐? 왜 약간 늦었어요.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요 또 추억의 피켓. 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오늘 두 번째 고발인 조사가 있어요. 1시에. 그렇군요. 오마이뉴스에서 걸어가도 되는 네. 마포대교 북단에 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있습니다. 반부패 공공범죄. 예. 오세훈의 범죄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아침에 이렇게 두툼한 자료를 네. 그동안 1차, 2차, 3차 고발을 좀 정리하고 예. 기자들이 알려야 되잖아요. 오늘 1시에 한다. 두 번째 고발인 조사가 있다. 예. 4월 15일 날 첫 번째 고발인 조사가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2차, 3차 고발을 했어요. 거기에 그 대한 두 번째 고발인 조사가 오늘 있는 겁니다. 5월 4일. 알리고 막 뿌리고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하다가 늦었기 때문에 너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이제 드리겠습니다. 날이 더워서 네. 부채도 이렇게 멋있죠. 이 부채가 보면 멋있다. 옛날에 다음 카페 빡시게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이명박 박근혜 때 진짜 열심히 투쟁했던 분들. 네. 이명박 때 그분들이 저한테 아름다운 남자 안진걸을 죄인 잊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제가 2008년도에 감옥에 왔을 때 촛불시하다가 예. 그때 나올 때 이걸 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부채질하고 샥 좋죠. 예. 에어컨이나 진짜요? 선풍기를 아끼고 네. 이렇게 자연바람으로 자 이렇게 하고 전기를 아끼는. 아니, 그래서 예. 오늘 이 조사를 봤는데 이게 어떤 걸로 또 어떤 내용 조사를 받는지 예. 조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 오세훈 하실지 고발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말씀 사실 좀 오늘 할 이야기 해주세요. 굉장히 많은데요. 네. 또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네. 제가 예견 하나 할까요? 감히? 네, 한번 해주시죠. 지금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 5월 3주차 조사에 나왔는데 네. 한국갤럽에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났더라고요. 한미 음. 정상회담이 결과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네.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반영된 이번 주 조사는 지지율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우리 그럴 수 국민들께서 있겠죠. 네.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대표가 물론 이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거나 비판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도요. 네. 일정의 성과가 나고 애쓴 모습 보면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대단한 게 그럴 땐 또 박수를 보내줍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무슨 해외 순방이 아니라 실제 굉장히 우리나라나 국민들의 중요한 이슈들로 네. 그게 뭐 미사일 주권의 문제든 백신 확보의 문제든 또는 여러 가지 반도체 또는 경제협력의 문제든 네. 또는 남북 하에 한반도 평화에서 미국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동안 방해를 많이 했잖아요. 예, 이제 예.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던 그러니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근데 여러 성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를 안 좋아하던 분들 입장에서도 이건 어쨌든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단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그래도 성과 있었다 이렇게 네. 박하게 평가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조중동은 보니까 일제히 음해예요. 네. 진짜 우리나라 언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신이 아니라 외신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외신이다. 외신이 아니라 예. 외신. 외신. 그 친일파 언론 아니냐 이렇게 이런 평가까지 풍자까지 받는 세상인데 네. 예. 그럼 분명히 그러면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상식적인 인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미워도 잘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맞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야당의 당 대표 경선에서 저는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김웅, 이준석, 김은혜 같은 초선이나 그 젊은 분들이 나와서 국민의힘의 그 낡고 수구 냉정 기득권의 이미지를 네. 반대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저는 네. 여러분 국민의힘을 우리가 국민의 짐, 국민의 암 이렇게 풍자들 많이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변화가 있다면 또 그런 건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달라지면 좋잖아요. 아하. 진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수구 냉정 기득권 세력들이 적폐화되고 특권화돼서 네.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왜곡시킨 거거든요. 어. 그들이 경제 발전의 성과를 다 독차지하고 네. 민주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맨날 북한하고 싸우기만 하려고 그러고 네. 그러면서도 부품 공작 저지르고 이 역사가 끊어져야 돼요. 네. 그러면 정말 예를 들면 합리적인 여야의 경쟁 구도로 가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제3당으로서 정의당이나 진보정당까지 해서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최저임금 37.2%나 올리고 네. 굉장히 뭐 획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인상적인 말이에요. 경제는 이제 낙수 효과는 없다. 그동안 트럼프가 그런 많은 정부가 네.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 도와줬지만 낙수 효과는 없었다. 네. 오히려 중하위 계층을 위한 경제가 된다. 오히려. 중간층 하위 계층을 위한 경제 발전이어야 된다. 네. 그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옳고 그래야 그들이 돈도 써서 내수 활성화된다. 네. 경제가 산다. 아하. 근데 이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시에 이야기했던 그게 바로 소득주도형 경제 성장입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서민, 중산층을 도와야지 그게 옳고 그래야 경제 발전한다.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네. 루즈벨트 대통령 다음으로 친노조. 어. 노조가 있어야 직장이 안전하고 인권 친화지게 되고 임금도 오르고 바로 그 힘으로 경제가 산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거의 똑같은 입장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노조 존중은 여러 번 강조했죠. 그렇죠. 그것도 비슷합니다. 물론 조 바이든의 네. 강도 훨씬 셉니다. 음. 거기다가 그러니까 둘 다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오는 겁니다. 아하.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친노조, 예. 친저소득층 네. 거의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네, 네. 과감하게 뉴딜 정책을 펼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부동산 투기꾼들이나 부자들은 안 도와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세금 좀 더 내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간층하고 하위층, 우리 이제 서민 중산층을 많이 쓰는데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중하위층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층 서민층을 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2030 세대들에게 이러면 뭐 전월세라도 지원해준다든지 집값을 하향 안정시켜서 집을 살 수 있는 기초 자산을 도와준다든지 네. 소득을 늘려는 그럼 당연히 양극화가 줄어들고 소비가 활성화되죠. 그러면 수출이 잘 되는 조건에서 내수가 지금 힘든데 내수까지 살아나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은 당연히 고용을 늘리게 됩니다. 아, 선순환이 완전 되네요. 선순환 구조거든요. 예. 아, 그걸 글쎄요. 전 국민의힘이나 야당 쪽에서는 사실 매번 뭐 미국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맨날 미국 따라하자고 미국이 최고라 그러면서 이 얘기는 미국이 잘하는 건 안 네. 따라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뭐 김기현 국민의힘 이 대표 권한대행 아침 회의 발언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44조나 투자했는데 뭐 얻어온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던데. 아이, 그 44조가 미국한테 무상으로 준 겁니다. 누가 지금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놀리는 이거잖아요. 네네. 44 투자가 별로 얻은 게 없다는데 얻은 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44조가 그럼 미국한테 뭐 우리 한국 대기업들이 강제로 뺏긴 돈입니까 지금? 투자를 한 지금 거죠? 한국의 네. 굴지의 대기업이 네. 미국에서 로브콜을 받아가지고요. 네. 정말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네. 그다음 가장 큰 시장 미국을 공략하는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는 대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네. 한국의 5대 재벌이 아니라 세계 5대 재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로 따지면 세계에서는 뭐 50대 재벌, 100대 재벌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네. 한국의 경제, 한국의 국민, 한국의 국익, 한국의 국력, 한국의 명예, 네. 그다음에 그 기업들의 명예 모두 엄청난 이득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투자해서 손해 봅니까? 그리고 그 기업들이 나오겠죠? 손해 볼 줄 알면서 투자했겠어요? 아니죠. 막대한 돈을 네. 해볼 만하니까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저는 그걸 국내에서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아, 백신 55만 개에다가 생산 공장, 생산 허브 네. 엄청난 성과긴 한데 온 기술까지 도입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하.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죠. 예. 저는 늘 무엇이 아쉬운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네. 애청자들 아쉬운 게 없겠어요. 아쉬운 그리고 거 그 있죠. 아쉬운 부분을 정치권이나 국회나 언론이 지적하는 건 타당해요. 네. 아쉬운 부분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성과가 그렇죠. 많다더라도. 네. 근데 있는 성과를 폄훼하고 음해하고 없는 곳으로 돌리고 네. 그다음에 마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음. 44조를 주고 미국한테 누가 들으면 무상으로 줬다, 갖다 네. 바쳤다. 근데 백신 55만 개 받은 게 전부다. 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네, 기자들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태도로는요. 네. 국민의힘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음. 이재용과 삼성이 아무리 거듭난다 그래도 제가 월요일마다 가는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들 해고자 문제를 외면하는 한 아하. 거듭난다고 보기 어렵고 네. 국민연금에 최수천억 수조 원의 손해를 끼쳤는데 국민들에게 그런 거 한 원도 안 해주는 이상 삼성이 거듭났다고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 사면 반대 여론도 강력한 겁니다. 사면 찬성하는 여론도 있지만 네.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조중동은 가짜 뉴스 퍼뜨리고 그 다음에 사사건건 시비 걸고 이런 태도로는 최소 아주 극단적인 분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의 80~90% 선까지는 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10%에서 15% 정도 되는 분들, 저는 그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야기해 보면 한숨만 나와요. 대형교회 다니고 구구교회 다니고 정강호 목사 열광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고 좀 더 세상이 젊어지고 바뀌면 그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지만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힘은 그 사람들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김기현의 말도 원내대표 말도. 그래갖고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80~90%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죠. 좀 더 합리적인 세계로 나아가야죠. 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그렇죠. 못했다, 아쉬운 건 아쉽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돼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자 어쨌든 우리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해 보자면은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 과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가 총리가 갔을 때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 좋았다. 그렇죠. 이제 또 우리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예. 사실 꼭 그게 바람직한 것만 아니지만 일본과 비교도 하게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모양새나 분위기 봤을 때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그 참전 군인에 대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무릎을 꿇고 예우를 다하는 모습도 매우 그렇습니다. 감동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교포들을 예. 만나는 모습도 좋았고요. 다 좋았다 봅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니까 예를 들면 좀 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를 들면 더 많은 백신 물량을 백신 스와프도 뭐 하고 좀 줬으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확보해줬으면 했는데 그게 어려운 게 미국 네. 내에서 한국이 너무 선진국이 됐는데 그렇죠. 한국까지 도와주면 네. 아니 근데 제가 그럼 미국 국민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미국 시민단체 구성이다. 그럼 조 바이든한테 그렇게 우리 성명 낼 것 같아요. 한국 대통령 오셔서 한미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이 우리를 도울 거, 미국 우리를 도울 걸 하는 건 잘했다. 네네. 근데 한국을 너무 일방적으로 돕지는 마라. 한국은 세계 7, 8위권에 지금 선진국이 되었는데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지금 정말 백신도 없고 사람 코로나 상황 악화되어 있는 나라부터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조 바이든이 그걸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국 내 여론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미국 정부나 미국 시민단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더 어려운 나라, 더 어려운 더 코로나 더 많이 죽어가는 나라. 한국은 코로나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고
통제가 안 된 나라들 그렇죠. 많잖아요. 지금 악화되고 네. 있는 나라들 또 그런 데는 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방역이 안 그러니까 되는. 그런 점은 아쉽지만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더 아쉬운 건 뭐냐면 남북 관계 개선에서 미국의 역할이 정말 절대적이거든요. 아, 예. 그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과거사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합리적인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옛날 민주당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정치인 출신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전 사후 노력을 해가지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한반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든지 북미 대화에 트럼프 못지않게 나서겠다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과거사 부정은 잘못된 일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중단돼 이런 것까지 끌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너무 일본에 경도되어 있어요. 미국 정부 전체가 전체적으로 중국 견제 예, 뭐 중국을 이런 것 견제하고 때문에. 일본을 아시아의 전초 기지로 네. 내세우고 일본 정부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밑보이더라도 미국만 딱 달라붙어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온 거죠. 후쿠시마 음. 이야기도 안 나오고 과거사 이야기도 안 나오고 네. 남북 관계 관련해서 조금은 언론적인 아하. 그래도 트럼프 때 기조를 네. 유지한다는 정도는 특히 이제 성김 한국계잖아요. 네. 한국 전문가이고 이제 그런 것은 굉장한 지적이죠. 그래서 대통령도 백신과 성김 대표의 네. 임명은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들이다.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한국에 대한 배려와 네. 선물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회담에서 평가하신 것 같아요. 공개가 되고. 예. 자, 이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이 후속 조치가 어떻게 돼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 예, 얘기는 바로 예, 오세훈 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네, 택배 이슈와 관련해서 네,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네. 두 번 회의를 했어요. 예,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이렇게 이제 우리 택배 기사님들이 저상 차량은 탑이 낮은 차량은 대안될 수 없다. 네, 네. 어떻게든 지상으로 가게 해야 된다. 어, 그래서 정부가 이걸 제안했다고 합니다. 택배 본사나 어떤 주민들에게 제안했나요? 조건부 지상 출입.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어. 거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예, 방송 우리 듣고 그런 거 대한민국 아닙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오마이 TV를 보는 게 확실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계속 그거 주장했잖아요. 조건부 지상 출입. 맞습니다. 자, 시속 예. 10km 이하로 음, 비상 벨 켜고 비상 깜빡이 켜고 네, 시속 10km면요. 저도 운전을 자주 하니까 요즘에 네. 그냥 그건 저속이 아니라 기어가는 겁니다. 기어가는 거요. 예, 아파트 네. 안에서 그냥 기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단지도 확인하면서 네. 그냥 사세 가는 거예요. 음,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등하교 네. 어린이 등하교 때는 출금지. 아, 제가 이거 제안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두 가지를 다 하자. 음, 두 가지 다 해도 택배 기사님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지금 정부가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주민들이 정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그러면 아파트 주변에 택배 차량들이 아파트 안이나 주변에 택배 차량들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네. 거기서 물건을 내리면 실버 택배나 청년 알바 택배가 와가지고 네. 배송 요원들이 왔고 이제 그건 택배가 아니라 배송이죠. 배송이죠. 문까지 아파트 문까지. 그렇죠. 그걸 하고 그 비용을 본사나 입자 대표자회나 심지어 우리 택배 기사님들이 대단한 게 본인들도 일부 내겠다는 겁니다. 아, 왜 일일이 나르던 거에서 입구에 내려놓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전략되겠죠. 그렇죠. 딴 데 가서 더 고생할 테니까 이러면 3대 3대 3으로라도 되자. 네. 본사가 4, 입주민이 3, 기사님들이 3.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수수료가 별로 안 든대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집 앞에 수레로 그냥 갖다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어서. 500원 나오면 네. 본사가 200, 기사님들이 150, 입주민들이 150.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 3,000원짜리 택배면 네. 입주민들이 3,1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150원 죄송합니다. 3,150원. 150원. 택배사님들 말로는 100원만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3,100원. 네. 그 정도면은 근데 이제 본사가 부담 자기들이 내는 실제는? 것이니까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러겠죠. 아, 예. 그러니까 요금 인상은 한 200원이나 300원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그래도 그 정도면 안전을 위하고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금지를 시켰어요. 못 들어오게. 네. 추가적인 노동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래 100원에서 200원 더 내지. 그 정도는 부담할 수 200원에서 있지 300원 않을까? 더 내지. 예. 2,500원 받는 2,600원, 700원. 네. 3,000원 내는 데는 3,200원, 3,300원. 이 정도로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로는 예.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뭐 협의사항 예. 지켜봐야겠지만은 좋은 제안이 나왔다 저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택배
이제 택배 본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입주자 대표자하고 자 우리는 그러면 지상 출입을 금지하면 300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럼 입주자 대표가 투표를 하겠죠. 300원을 더 내고 지상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냐. 그래서 청년 알바 실버 배송 요원들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택배비 오르는 건 싫다. 조건부로 들어오신다고 한다. 네. 시속 10km로 비상감배 켜고 후방 경고등이랑 후방 네. 영상 장치까지 달고 그냥 후방이 잘못하면 사고 나시잖아요. 그렇죠. 뒤로 미루다가 그렇죠. 기사님들 다 그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기사님들 그거 있으면 좋으니까. 아니 사고 나길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조건이나 되는 거죠. 네. 시속 10km, 등하교 때는 진입 금지, 네. 그다음 비상 깜빡이, 그다음에 후방 경고등과 후방 영상 그러네요. 네 가지 조건. 철저하게. 네, 그러면 대책을 지금 이미 마련해가지고. 청소 차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소 차량, 네, 이삿짐 청소 차량 차량은 들어오죠. 이삿짐 차량은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청소 차량 일주일에 두세 번 들어와요. 여러 네. 대가. 청소 청소 차량 아시죠, 여러분? 한 대만 들어온 거 아니죠? 비닐하고 플라스틱 수거하는 분들, 네. 스티로폴 수거하는 분들, 그다음에 폐지 수거하는 분 다 달라요, 이게 회사가. 그렇죠. 깡통 수거하는 분들, 병 수거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뭐 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예.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택배 이슈도 진전이 있다. 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예.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민생 대책이 소홀한 부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더라도 또 택배 이슈에서는 상당한 정성과 성의를 보여준 게 사실이다. 네. 또 공정히 평가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세훈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이제 제가 이 방송 끝나면 보통은 11시 반에 바로 삼성생명 안보험 환자들 네. 안보험금 지급해라는 농성이 벌써 500일째. 네. 그다음에 월요일마다 가시죠. 집회가 610일째쯤 됐는데 거기 네. 가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시부터 오세훈 시 시장에 대한 두 번째 고발인 조사가 있는데요. 네. 오세훈 시장 제가 고발한 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 먼저 첫 번째 내곡동 사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곡동 사건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일단 내곡동 셀프 보상 문제 관련해서 안 갔다, 모른다, 기억에도 없다, 관여하지 않았다, 보고도 안 받았다. 다 거짓말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용산 참사 관련해서도 용산 참사가 철거민들 탓이라는 갑자기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국가 권력의 잘못이라는 게 국가기관 거짓말했다. 해석이고 사과도 예. 다 했고요. 그다음에 유가족들은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음. 빈소에도 1년 넘게 나타난 사람입니다. 아하하. 자기 때문에 자기 시장 시절에 네. 경찰 오세훈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에 의해서 네. 폭력적 재개발이 있었고 세입자들한테 제대로 보상도 안 하고 내쫓았다가 사람이 6명이나 죽었는데 네. 빈소를 1년 만에 방문하고 사과도 안 하고 사겠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메인으로 해서 제가 이제 고발을 허위사실 유포하고 네. 내곡동 목격자들을 막 음해했잖아요. 그렇죠. 생떼 쓰는 집단들 네. 심지어는 불법 경작인이 하는 소리를 믿으면 안 된다. 이게 전형적 음해이고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예훼손, 그다음에 허위사실포, 용산 참사 관련해서도 명예훼손,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폭도로 네. 몰았으니까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폭도로 몰았잖아요. 명예훼손, 그다음에 거짓말 이렇게 고발해놨습니다. 이게 1차 고발의 요지였고요. 1차 고발. 2차 고발은 네. KBS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보도를 했죠. 네. 측량팀장이나 경작인들. 그 사람들이 KBS가 뭐 하려고 그런 걸 조작을 하겠습니까? 조작은 나중에 다 걸려갖고 엄청난 처벌받을 방송국 문을 닫아야 될 그렇죠. 상황인데 네. 처벌뿐만 아니라 조작할 리가 없잖아요. 조작할 리가 없다. 그분들이 봤다고 그러니까 봤다고 하니까 그냥 네. 보도한 거죠. 근데 그걸 오세훈 캠프가 허위사실 유포로 KBS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KBS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무고로 한 거거든요. 네. 이 무고죄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고죄, 그다음에 오세훈이 박영선 후보의 TV 토론에서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 더 하는데요, 대놓고 정광훈 극우 집단과 집회 예. 한 번밖에 나가지 않았다. 네. 근데 나경원 후보가 토론에서는 빠짐없이 여러 번 갔다. 아니 방금 전에 했던 TV 토론에서 최근에 했던 말을 부인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극우 집단의 집회에 여러 번 안 갔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에게
당선이 되려고 거짓말한 거죠. 허위로 허위사실 유포한 거죠. 자신의 그래서 그거 성향이나 이런 추가로 것들을 허위사실 보여주는? 유포 고발, 그다음에 파이시티 비리가 자기 재임 중에 없었다는 네.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거 역시 허위사실. 근데 오늘 이제 고발인 가서 그 이야기도 제가 추가하려고 합니다. 네. 강철원이 자기 채찍근이고 고발이 됐어요. 아니 당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토론해서 그게 문제가 되죠. 선거 네. 과정에서. 그러니까 나를 돕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네. 뭐 서울시에서 같이 일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특보로 임명을 했어요. 일베 출신의 일베 성향인 것으로 알려진 네. 청년을 후원회장을 비서로 특채한 것도 모자라. 음. 국민들 앞에서 비리로 구속된 자기 채찍근인 강철호는 네. 서울시에 들어올 일 없다 했는데 아. 벌써 또 서울시 임명을 했어요. 이것도 만약에 당시에 서울시가 자기가 당선된다면 뽑을 거라고 말하면 네. 문제가 될 수 문제가 있으니까, 될수 있으니까. 보이적으로 거짓말한 거죠. 아, 마치 절대 서울시에서 안 뽑을 것처럼 아. 단지 캠프에서 저를 돕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던 예, 게 추가된 드러났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래서 네. 좀 이따 제가 1시에 기자회견하는데요. 거기서도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4차 고발 같은 거죠. 추가 고발이죠. 그렇네요. 추가해서 말씀하시는 원래 고발은 거니까. 구두로도 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 와서.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까지 이제 추가로 고발을 하고 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발이 뭐였냐면 이 오세훈 후보와 오세훈 캠프가 국민의힘이 연합해서 그 내곡동 안골 식당 네. 그분들을 생떼 쓰는 집단이다. 정치 공작을 일삼는 집단이라 막 거짓말한 거로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10년 전에 과태료 600만 원 받은 걸 갑자기 폭로를 합니다. 네. 그건 내밀한 개인정보로서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공개할 수 없는 건데 조은희 서초구청장한테 받아내서 네. 국민이 받아내고 그걸 조선일보한테 줘가지고 조선일보가 대서특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집단이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명예훼손한 겁니다. 네, 그 의혹으로 예, 혐의로 고발을 예. 또 하신 거고요. 과태료 받은. 그래서 세 번째 고발한 거죠. 그래서 네. 이분에 대해서 좀 이따 1시부터 두 두 번째 고발한 조사가 있는데요. 네. 오세훈 시장을 뽑은 국민들의 서울 시민들의 그 마음도 저희는 인정하기 때문에 사퇴 촉구까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퇴 그렇죠. 촉구를 합니까? 당선됐는데. 근데 그리고 사퇴 촉구에 사퇴할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아무리 당선됐다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비열하고 반사회적인 범죄가 있다면 그건 처벌받아서 다시는 다음 선거 때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기소되고 처벌받아도 1년은 더 지나가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임기는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정도 그렇네요. 남았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그분을 선택한 분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 아하. 입장,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퇴 촉구는 하지 않겠어요. 네. 사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만 봐도 정계를 은퇴해야 됩니다. 사퇴 촉구뿐만 아니라 사퇴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 지금 이제 지방선거 1년도 안 남았는데 네. 또 사퇴해서 그러면 이제 시장이 공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혼선을 서울 시민들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소받고 엄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아무리 오세훈을 뽑으신 분들도 그것까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이 거짓말한 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거짓말을 넘어서 더 나쁜 게 그 선량한 목격자들을 공격한 겁니다. 불법 네. 경작인이다. 불법 경작자들의 말을 뭐하러 믿냐. 네. 생떼 쓰는 집단들이다. 뭐 정치적으로 음흉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다. 정치 공작이다. 말 함부로 하면 니들이 처벌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10년 전에 과태료 600만 원 받은 걸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빼내가지고 그걸 공개해가지고 언론들이 다 그걸 대서특별하게 만드는 그 따라 쓰는 언론들도 진짜 미친 언론들이죠. 누가 보기에도 불순한 의도로 오세훈 캠프에서 개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가지고 네. 공개한 건데 그 사람들이 공인도 아니고 부분. 해필이면 그때 내곡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 뿐인데 네. 근데 측량자 경작인 대표가 모시고 왔다고 하니까 맞다 우리도 봤다고 말해준 것 뿐인데 그럼 봤는데 기억나는데 모른다고 해야 됩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기억이 나니까 기억나는데도 얘기를 주권자로서.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얘기 그런 생떼를 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요. 이게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에서 잘 수사가 돼서 예. 결과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뭉개지 빨리 말고. 결론을 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이 맡고 있는 사건 중에 지금 LH 사건하고 오세훈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네.
제발 좀 검찰과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요. 박덕흠 사건도 매우 큰 사건이거든요. 제가 경찰에 고발했거든요. 일부러. 박덕흠 의원 예. 어떻게 되나요? 꽤 자, 그러니까 됐잖아요. 궁금하시죠? 고발한 지. 제가 예. 경찰에 고발한 지가 지금 벌써 작년 9월. 작년 2020년 9월인가요? 예. 엄청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 가을에 맞아요, 크게 가을에. 터졌잖아요. 그때 이해충돌 옛날 일 방지법이 같아요. 만들어졌으면 네. LH 사태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음. 이제 근데 당시 국민의힘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검경도 다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박덕흠 수사에 워낙 이 사람이 박근혜 정권 예. 시절부터 로비를 잘하고 뭐 정치함도 많이 뿌렸다는 의혹이 있고 실제 선거법이나 정치명언으로 수사도 받고 기소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 측근들이 구속되기도 했었고 네. 친형이 구속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마술을 많이 뻗쳐나서 그런 건지 제대로 수사를 안 해요. 근데 저희는 경찰에 고발했고요. 3번. 네. 그다음에 박덕흠을 잘 아는 전문건설협회 전직 집행부들은 양심적 집행부들은 네. 골프장 뭐 구입 비용이 뻥튀기 돼서 돈이 어디로 횡령이 되었다. 예. 그다음에 전문건설협회 공금으로 불법 정치감을 살포했다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문건설협회 전직 집행부들은 최근에 공수처 이첩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한테. 하하. 니들 어차피 수사 안 할 거잖아. 제대로 안 할 거잖아. 네. 뻔하잖아. 윤석열 잔당들, 정치검찰들이 장악한 잔당들. 네. 니들 수사 안 할 거 뻔하니까 공수처 이첩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언론에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어제 일요일 날. 그러셨어요? 우리도 공수처 이첩 요청했는데 경찰에 고발한 네. 시민 민생 시민단체들도 공수처 이첩 요청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어제 내내 고민했어요. 그래도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다르겠지. 경찰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경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을 믿지 못하고 나경원 사건, 최성희 사건 덮는 거 보면서 근데 경찰이 저를 불러서 2번이나 열심히 조사 네. 고발인 조사하고 수사를 열심히 할 것처럼 했어요. 근데 무슨 압수수색했다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소식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절차잖아요. 증거 다 인멸되고 그럴 텐데 압수수색하면서 정황을 강제 맞추게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고심 끝에 네. 그때 공동고발 단체를 저희 논의를 했는데요. 경찰이 지금 LH 비리나 오세훈 비리 같은 거 수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경찰도 검찰 못지않게 네. 권력의 눈치를 보고 또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 박덕흠 사건 매우 중요하니까 공수처로 우리도 이첩 요청을 하자. 경찰한테.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셨군요. 예, 검찰에 고발한 전문건설협회 박덕흠이 회장 전에 했던 분들이에요. 네. 근데 박덕흠 회장하고 그다음 국회의원 된 다음에 비리를 이분들이 고발한 거거든요. 그분들이어서 저희까지 이제 경찰에 공수처로 이첩을 요청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럼 공수처는 박덕흠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나설. 자, 여러분. 공수처가 해야 될 일이 조희영 교육감 수사입니까? 해직 교사도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길거리 그러게요. 헤매고 민생고에 시달리는 교사를 복지시키면 박수 받아야 될 일이죠. DJ 노무현 때 박원 시장 때 얼마나 많은 해고 노동자를 해직 교사를 다 복지시켰는데요. 네. 심지어 보수 교육감들에도 특채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인정이 되면. 네. 지금 여야 국회가 합의해서요. 최근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중심으로 해고된 공무원 노조 활동하다 해고된 분들 136명이 복직했습니다. 조희영 교육감 딱 5명입니다. 예. 그리고 해직 공무원들보다 해직 교사가 더 사연이 딱한 게요. 다 사연이 딱하지만 해직 교사들은 학교의 그 구성원들 있죠. 네. 동료 교사들, 그 다음에 학부모들, 네. 특히 제자들 그렇죠. 나서서 우리 선생님 돌려달라고 피눈물 호소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공무원들은 뭐 주민들이 나서서 그 사람 복직해달라 막 피눈물 호소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동료들이 이제 호소했고 네. 당사 호소했고 그런데 뭐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복직됐잖아요. 시비 안 걸잖아요. 청년들 그런데- 일자리 예. 빼앗은 짓밟은 일이라고 말 안 하잖아 아무도. 원래 가야 될 자리 돌아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공수처의 1호 사건이 그러니까 이거 됐는지. 어떻게 공수 이러면 윤희숙 씨 말 들어오면 우리 네. 1주 1년 또 해야 되니까요. 네. 그게 청년들 일자리 짓밟는 무슨 피가 거꾸로 솟는다? 어디서 그런 개오발을 하고 망발을 합니까? 네. 당신이 그 해직 교사들의 삶을 한 번이나 봤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받는지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보셨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이 들어서고 미친 교육이 시작되고
네. 학교 현장을 황폐화하고 무슨 오린지 교육을 해야 된다. 조기 영어 교육을 해야 된다. 시험을 다 부활시키고 네. 그다음에 자사고 특목고를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그래서 공정택이라는 교육감 내세웠고 네. 실제로 기억나네요. 공정택 내문화도 바로 구속됐고 그거에 대해서 맞섰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 어떤 역사로 또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다 알면은 그런 페이스북으로 안 남길 것 같은데. 그런데 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라고 네. 함부로 개 오바도 아닙니다. 개 오바를 하시고 윤희숙 의원님 가짜 임차인 행세 걸리니까 저는 임대인이자라는 말을 시간이 없어 못했다라는 희대 기억 앞에 겸손하다는 오세훈의 망언처럼 그건 정말 나중에 지금이야 네. 조중동이 당신을 빨아주고 치켜서졌지만요 나중에 희대의 거짓말로 국회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에이. 분명히 보십시오. 어떻게 임대인이고 집 두 채 썼던 사람이 서초구에 위장전 입에서 선거 때문에 사실상 위장전 입에서 들어간 사람이 네. 어디서 그래서 세입자가 된 거잖아요. 잠깐 그렇죠. 어디서 나는 임차인인데 임대차 3법을 반대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차 3법 반대한다 그러는 바람에 임대차 3법 지금까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나 그 내용이 아니라 뭐 보수 종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임대인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다 그랬죠. 임차인입니다. 그 얘기만 나와요. 계속. 임차인인데 영상에. 임차인까지도 반대한다는 프레임 가짜 임차인이 그걸 반대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임차인들이나 세입자들이 한번 본인들도 그렇고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2년 살기야 2년마다 쫓겨나다가 코로나19 국면에 안 그래도 힘든데 네. 안 그래도 최근에 뭐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데 그렇죠. 갑자기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눈물 나죠. 이사비들 줘, 공인중개사비들 줘, 네. 돈 맞춰야죠. 하하. 날짜 맞춰야죠. 이삿짐 그러니까요. 알아보러 발품문 다녀야죠. 그럼 직장에 휴가도 내고 눈치도 보입니다. 근데 2년 더 살게 됐잖아요. 네. 전국의 모든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2년을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통계상 뭐 7, 80% 연장했다는 네. 통계도 나오고요. 전국 통계는 안 나왔는데 지역별로 보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전세값은 5% 이상 못 올리니까 안정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통계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 나오죠. 계약갱신은 확정일자 네. 시고 다시 안 하니까. 음. 그러니까 일부 이제 전세값이 오른 거만 가지고 임대차 3법 때 전세값이 올랐다고 또 뻥튀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값이 오른 게 아니고요. 그대로 다들 평안하게 5%도 안 넘게 잘 살고 계시고요. 예. 그러나 새로 전세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뛰어 있기 때문에 전세값 따라 올라가고 전세가가 오르는 겁니다. 전세값이 올라 있는 겁니다. 네. 전세값은 집값을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겠습니다. 내 집의 가치가 5억에서 10억이 됐으면 당연히 들어와서 살 사람한테 돈 더 받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TV를 업그레이드했다. 네. 어떻게 합니까? TV TV. 판매가를 더 받잖아요. 그렇죠. TV가 희소해졌다. 음. 그러면 부르는 값이 되니까 판매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올링인 것이죠. 음. 가치가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세값을 떨어뜨리려면 임대차 3법을 손보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떨어뜨려야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다 더 늘려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참 저희가 뭐 매주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는 네.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그 방향으로 가기 싫은 그러니까. 가기 원하지 않는 네. 사람들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뒤집어 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동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복잡한 것 같지만 투기 세력하고 다주택자 실사용 목적의 다주택이 아니면 내놔야죠. 왜 집을 여러 채 불로소득. 갖고 계시면서 네. 다른 사람들이 좀 저렴하게 못 살게 하는 겁니까? 음. 이건 다른 제하고 다르다. 네. 한정된 국토에서 공적인 용도인 토지에 집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네. 건물까지 무조건 공공용도라고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음. 최소한 토지는 그렇잖아요. 국토는 그렇잖아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 갖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네. 자, 그래서 투세 근절하면 보유세는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송영 대표 체제에서 부동산 특이가 보유세까지 완화까지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방향,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네. 아직 결정 안 6월 1일에 됐으니까요. 처음으로 부과되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이 세금 맛을 봐야지. 그러면 그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줄 것이고요. 세금 맛을 보고 이 정책이 계속 가겠구나 해야지 집을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2030이나 청년들 전월세비 지원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지방 황폐화되거나 소외된 지역들 도우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 많이 짓고요. 공공분양주택도 더 짓고요. 3기 신도시 차질 없이 속도를 내가지고 네. 그러면
최소한 분양가 상한제 엄격 제한하면 적용하고 저렴하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았던 4050 세대들이랑 네. 최근에 어쨌든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출산을 하려고 하는 부부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배정하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나는 집 싫다 어차피 뭐하러 집을 살라고 그러냐 그런 사람들 공공임대주택으로 보내주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집값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이걸 수정하려고 합니까? 아니 제가 근데 수정하려면 딱 두 가지 정도 수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공시지가가 급등하니까 갑자기 재산세가 더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 중에 한 30%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박영수가 말한 것처럼 아무리 공시지가 급등해도 해마다 10% 이상 못 오르게 해서 좀 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걸 좀 막아주는 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최소 15%에서 30% 이상 안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박종훈 기자님 100만 원, 올해 작년에 100만 원 재산이 됐다. 네. 그러면 올해 아무리 올라도 130만 원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캡은 씌워놨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도 30만 원 올라가는 것은 부담이 네. 되죠. 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시가를 10%로 캡을 씌우면 재산세도 그 정도는 그 이상 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정도는 저는 유연하게 네. 밀가구 주택 중에 소득 없는 분들이나 노인분들에게는 공제를 90%까지 해준다든지 나중에 상속이나 매매나 증여 한꺼번에 내게 한다든지 종부세를 네. 부담 안 되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가일택 중에 갑자기 뭐 누가 아파갖고 도저히 세금 낼 수 없는 사정이다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좀 더 감면해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게 네. 입증되잖아요. 뭐 할머니가 지금 갑자기 아팠고 할아버지는 소득도 없는데 할머니 그래서 받은 연금은 모두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다. 아. 이게 소명이 되면 그렇죠. 그 세금을 일부 더 80%가 아니라 90%까지 깎아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내게 지금 부담되니까 나중에 내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무이자로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요 정도는 수정할 수 있죠. 근데 원칙을 흔들면 안 된다. 보유세 강화는 흔드시면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안진걸 소장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 애국 보도가 얘기, 너무 심하니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 윤희수 의원의 일주일륜 네. 했고요. 자, 오늘 또 1시에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 보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금에 대한 추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이 지금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검찰이 고발한 피해자들처럼 네. 공수처 이첩을 촉구해서 공수처가 조희연 사건엔 손을 떼고 오히려 박덕금 사건 그다음에 검사 관련 고발이 대부분이랍니다. 맞아요.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네. 한동훈부터 시작. 그런 사건에 뛰어들어야죠. 검사 비리 잡자고 공수처가 만들어진 건데 정말 공수처 정신 차려주세요. 정말 네. 어떻게 만들어진 공수처입니까? 피눈물 나게 우리 국민들이 싸우고 촛불 들고 수십 년을 호소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 이 공수처에 대한 얘기 다음 주에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통신비 할인 꿀팁도 말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네, 예고해 드립니다. 돈이 되는 정보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묶어서 네,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오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